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주식 멘토, 주식 스윙맨 정현우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간도 여러분들이 일일이 찾아보기 힘든 경제 뉴스와 주식 정보들 제가 요약해서 전달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구독하시고 영상 편히 보시면서 투자 대응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같이 살펴볼 기업은 레뷰 코퍼레이션이 되겠는데요. 2023년 10월 달에 상장한 이제 광고 마케팅을 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유명 인플루언서들을 이제 기업과 연결해 주면서 관련된 매출을 발생시키는 기업인데요. 어떠한 일을 하고 있고 어떠한 가능성을 볼 수 있을지 오늘 시간 같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뷰 코퍼레이션은 이제 10월 6일 날 상장을 했는데요. 공모가 15,000원으로 상장을 했습니다. 처음 상장 당일은 큰 급등을 보이기도 했지만 이후 미래 전망에 대한 좀 불투명한 실적이 반영이 되면서 주가는 계속해서 공모가 부근을 하회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돈을 크게 벌지는 못하는 기업이에요, 아직까지. 연간 한 50억 정도 벌 수 있는 기업인데 시가총액은 2천억 정도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제 국내 물론 그 인플루언서 마케팅 시장에서는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지만 국내 시장만으로는 사실 성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해외 시장, 이제 중국과 일본 시장을 어떻게 좀 뚫어내야 하느냐 이 부분이 좀 풀어질 수 있을 때 다시 한번 성장의 기대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상장이 상승이 되는 이유가 오늘 또 신규 상장 종목이 하나 있었잖아요. DS 단석이라는 종목이 폐배터리 관련주가 따따블로 상장을 했는데 그러면서 신규 상장주들 중에 좀 공모가 밑단이었던 종목들의 좀 단기 수급도 들어오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로서는 조금 단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모습도 있지만 일단 기관 매수 좀 들어오는 부분이 있는 가운데 한번 가능성도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가는 이 부분을 안착을 해야 돼요. 23,000원까지는 좀 안착을 해야 다음 단계를 볼 수 있는데 23,000원 부근까지는 트레이딩 바이로 접근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 기업이 어떻게 돈을 벌고 있는지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조금 낯서실 수 있는데 일반 기업 혹은 소상공인들이 있잖아요. 소상공인들이 있고, 그리고 유명한 인플루언서들, 뭐 예를 들어서 저도 유튜브를 하고 있지만 유튜브라든가 아니면 뭐 구독자가 많은 뭐 틱톡을 하는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인스타그램을 하는 사람들, 즉 연예인은 아니지만 일종의 셀럽이라 불리는 유명한 사람들, 인지도가 높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대신해서 이 기업과 소상공인의 제품을 광고를 해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영상이나 글을 통해서 광고를 해주게 되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비용을 지불하게 되는데 중간에서 연결을 해주는 게 레뷰 코퍼레이션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매칭을 해주는 그 경험과 데이터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활용할 수 있는 이 일종의 경험이 다른 기업들이 치고 들어오기 힘든 그런 장벽이 되겠고 국내에서는 현재 70% 가까운 시장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주요 매출은 그래서 CMD랑 로컬로 나뉘는데요. 둘 다 형태는 비슷합니다. CMD는 근데 이제 뭐 네이버라든가 메이저 브랜드 있는 기업들의 광고를 대신해 주는 거라고 볼 수 있고 로컬 같은 경우에는 소상인들의 이런 광고를 대행해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가지고 어느 식당을 갔는데 식당 글이 블로그 글이 있는데 아 좋아요 이런 글 되게 많이 써 있고 근데 마지막에 이제 레뷰 코퍼레이션 뭐 연결된 글입니다. 이런 거는 이 식당이 레뷰 코퍼레이션을 통해서 이 블로거를 섭외해서 관련 식당 홍보 글을 일종의 써준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어떻게 보면 계속 꾸준히 매출이 더욱더 성장을 하고 있어요. 일종의 좀 코로나도 끝나고 자영업자들의 이런 영업에 대한 니즈가 더욱더 절실해진 상황에서 인플루언서를 통한 광고가 좀 효율적으로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 매출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여기 다른 부분 레이블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자회사인 레이블을 통해 가지고 하고 있는 매출인데 이제 중국 쪽과 그리고 일본 쪽의 매출을 내고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이 레이블이 어떤 식으로 사업을 좀 더 긍정적으로 확장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이제 레비 코퍼레이션의 밸류는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사업적으로 왜 좀 어려운 부분이냐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이번에 삼성증권에서 12월 13일 날 나온 리포트가 아주 좀 자세하게 길게 정리를 해놨는데 여기서 제일 핵심적인 것만 하나 좀 말씀을 드리면은 팔로워가 많다고 해가지고 예를 들어 뭐 100만 유튜버 뭐 100만 블로거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홍보에 도움이 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뭐 경제방송만 하는 사람이 식당 홍보글을 쓴다고 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얼마나 좀 반응이 있겠어요. 반대로 조금 미세한 부분이지만 뭐 예를 들어서 독서에 관련된 부분을 아니면 뭐 건축에 관련된 부분에서 좀 자기만의 아이덴티티가 있는 그런 유튜버나 아니면은 블로거가 있어요. 그러면은 관련된 뭐 서적 홍보나 아니면 뭐 건축, 뭐 건물 관련 홍보들을 이분들이 좀 대신해 준다면은 이분들의 구독자는 다소 적더라도 더 의미 있는, 더 효율 있는 광고를 할 수 있겠죠. 즉, 실질적으로 소비랑 연결되는 광고를 해주는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그냥 사실 단순히 구독자 많은 사람한테 대기업이 접촉을 하면은 그러면은 레빗 코퍼레이션 같은 기업이 필요가 없겠지만 이런 일종의 마이크로 인플루언서와 그리고 소상공인들까지도 일일이 매칭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레빗 코퍼레이션에 좀 강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우리나라 이 시장이 계속 커져간다는 이런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얻어야 되는 파이는 주가 상승에 들어오는 부분은 미약합니다. 결국 우리나라 기업들은 무슨 기업이 됐든 간에 삼성전자로 매출이 나오는 게 아닌 이상은 해외 시장을 뚫어야만 한 단계 성장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해외 시장, 이제 중국 쪽 라이브 커머스랑 중국 쪽 그 인플루언서들을 공략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자회사죠. 자회사 레이블을 통해 가지고 공략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얼마만큼 이제 좀 의미 있는 성장을 낼 수 있을지 이 부분은 같이 좀 계속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중국의 왕ung을 통해서 마케팅을 하고 라이브 커머스를 진행을 한다고 하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또 그리고 아시겠지만 어쨌든 정치 체제가 우리나라랑 다른 좀 공산당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마케팅에 대해서 갑자기 규제를 확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산업을 얼마나 키우다가도 규제에 맞으면은 그냥 또 리스크가 생기게 돼요. 뭐 지금도 뭐 선행 매매에 대한 이슈라든가 아니면은 뭐 무리하게 좀 홍보하면서 좀 부작용이 나오는 부분들이 우리나라에서 조금 나오고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 이에 대해서 좀 사회적으로 좀 문제가 된다 싶으면 그냥 중국 정부는 강하게 규제를 때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커진다고 해도 계속 리스크는 있다. 그래서 좀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을 하는 데 있어서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도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과 부근에서는 계속해서 매력 있는 시점이었고 연말 연초 다른 산업 섹터 테마의 돈이 조금 돌지 않는 가운데 단발적으로 한 달 정도는 상승 이슈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특히 레빗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는 수급적인 부분도 보셔야 되는데 상장 종목인데 특이하게도 유통 물량이 되게 작아요. 80% 정도가 크게 잠겨 있는 상황이고 20% 정도만 이제 공모를 통해서 유통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즉 시가총액 2천억이지만 400억밖에 실제로는 거래가 되지 않는다, 유통이 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만큼 생각보다 작은 작은 변동에도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혹시 뭐 기존 대주주들이 주식을 언제쯤 팔까 이런 이슈들을 여러분을 걱정할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보호예수 현황을 보면은 최대 주주 수는 6개월 이상 다 보호예수가 걸려 있기 때문에 80%는 6개월, 즉 내년 4월까지는 걱정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다만 1월 달에 일부 물량이 좀 나오기는 합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받았던 물량들 중에 보시면은 30, 50만 주 정도가 3개월 확약이었거든요. 50만 주 정도가. 그래서 1월 달 1월 6일 날 1월 6일 날 30만 주 정도가 보호 여수가 풀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물량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1월 달에 좀 부담될 수 있다. 바꿔 말하면 저 오버행 이슈 나오기 전까지는 주가는 조금 더 우상향할 수 있으니까 연말 연초에 약간 좀 종목들 한번 본다면은 단발성으로 그래서 좀 거래를 하실 때 추가적인 성장에 대해서는 같이 내년에도 고민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시간 이렇게 레빗 코퍼레이션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어떤 대응을 볼 수 있을지 안내를 좀 드렸고요. 계속해서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분석도 이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시간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